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25일이고요. 오늘은 2차전지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29만 8천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오늘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17만 5천 원 정도로 0.8% 정도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0만 원 정도 돌파하면서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3만 원 정도고요. LNF도 900원 정도 하락해서 53,400원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일단 주요한 종목들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만 8천 원이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2차 전지에 대한 지원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21선 추세를 타면서 지금 주가가 서서히 바닥 라인을 다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기 이평선들이 여전히 하락하면서 음운구름이 좀 얇아지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이대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한번 치고 나가주면서 장기 이평선을 하나씩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차트만 보기에는 사실 워낙 장기적인 추세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61선을 넘는 듯 하면서도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2차 전지가 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다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이 다져질 때 나오는 패턴이 항상 있는데요. 반복적인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텐데 이 단계를 우리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서서히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한 투자자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지금 17만 5천 원이고요.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서서히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위한 준비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워낙 이제 이 삼성 SDI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들이 갭을 벌리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쯤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사실 크게 손해보기가 좀 어려운 구간 아닐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이제 고점 대비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장기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에 대한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200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 바닥 라인 다지는 상황입니다. 음운구름에 이미 진입을 했죠. 근데 여전히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121선을 찍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뚫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워낙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유상증자 진행 중이고요. 이미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21선의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 신주 상장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신주 상장에 대한 상황이 나오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121선을 웬만하면 뚫지 않고 뚫더라도 잠깐 뚫고 이제 내려오는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수렴 구간에서 서서히 위로 들기 시작한다면 이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LNF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LNF도 지금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61선과 121선이 평행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강하게 좀 돌파한다라는 느낌은 LNF는 좀 적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가 이렇게 차트만 보고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차트는 참고이고 추세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2차 전지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2차 전지는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그만큼 이 역사적인 고점에서부터 거의 뭐 50% 이상을 하락을 했고 최소 많이 내렸으면 뭐 80%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염두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금액을 이 가격에 다 넣는다. 요거는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간은 급락 이후에 바닥을 다지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 근데 한 번 더 고를 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수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꽤나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이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왔을 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더 강한 모습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향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목을 하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로보택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보택시는 이제 자율주행을 활용한 이제 택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을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자율주행 이 택시가 일부 운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의 CATL도 이렇게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이 전체 흐름이 따라간다면 이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캐즘을 또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개월 내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 캐즘을 이겨낼 만한 수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자, 그래서 지금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그 다음에 아마존의 죽스, 그다음에 미국에서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뛰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로보택시를 겨냥한 완성차 업체가 K배터리의 3원 개 배터리를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라고 합니다. 실제 웨이모가 로보택시에서 사용하는 제규어 아이페이스 모델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K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를 또 끌 수 있고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 위주로의 생산이라면 우리는 LFP도 하고 NCM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NCM이 확실히 LFP 대비해서 성능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장기 주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에 이 저온에서 성능 저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LFP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로보택시다 보니 택시가 필요한 성능이 있겠죠.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 시간마다 택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충전을 하고 많이 이제 최대한으로 이동을 하면서 연속적인 운용을 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효율이 중요하게 보여지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K배터리가 LFP로 최근에 따라가는 추세였는데 그걸 이제 또 한번 뒤집을 만한 배터리를 최근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원계로 장거리 주행을 공략하라. 그래서 K배터리의 반격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보다 조금 더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의 이 K 배터리를 좀 이기고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지금 CATL과 BYD가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평가이고요. 실제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너무 저가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그걸 수입을 규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덤핑 관세를 때리면서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산업에서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가격 경쟁력이 무한정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자국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릴 수 있는 가격이 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너무 무한으로 경쟁을 해서 많은 이제 배터리를 쏟아내 버리니까 본인들이 이제 죽을 직전이니 이렇게 그 물량들을 밖으로 이제 쏟아내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해외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내부의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치킨 게임이 이제 시작된 거죠. 서로 할인을 하면서 죽을 기업들은 죽고 남은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을 제패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시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K 배터리에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국의 배터리를 견제한다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마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NCM을 밀면서 계속 NCM을 고집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LMR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LFP 배터리를 대체 가능하고요. 아리스 리서치에서는 이미 LMR 배터리가 LFP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 LMR 배터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렇게 각 3개 종류의 배터리 성능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LMR 배터리는 지금 가격이 LFP와 같이 저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LFP보다는 LMR이 조금 비쌉니다. 근데 대신에 주행거리가 중간 정도로 기존 3원계 NCM 배터리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의 상황으로 LFP보다는 효율이 있다. 과열에 대한 위험도가 지금 낮음으로써 LFP의 장점을 LMR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무게가 지금 LFP가 무거운데 LMR은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뭐죠? 결국에는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 주행거리 입장에서는 가볍고 이렇게 성능이 좋고 에너지 밀도가 좋은 배터리가 가장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택했던 것이 이 기존 3원계 NCM 배터리였는데, 지금 그 시장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가다 보니 그 중간 정도의 LMR로 갔다. 그거는 이제 저온에서도 성능이 좋고 무게가 중간이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챙길 수 있고 성능도 챙길 수 있다. 대신 가격이 조금 이제 LFP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최근에 이 해외 시장을 보았을 때 마냥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수입하진 않더라. 본인들의 본 국가들의 그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마진을 정해놓고 덤핑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LMR 배터리가 충분히 그 시장에서 중국의 LFP 배터리와 좀 경쟁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 그냥 이제 전기차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ESS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봇 택시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도 이제 배터리를 쓰게 될 겁니다. 휴머노이드. 이런 시장들이 각각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에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게 2차 전지로 들어가게 될 텐데, 시장이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배터리에 대한 성능이 중요한 분야로 가고 있고요. 성능과 함께 안정성이 중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 2차 전지의 시장이 지금은 캐즘, 전기차에 대한 시장 캐즘으로 싹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도 살아나긴 살아나겠지만 그 외에 ESS, 로봇 택시라든지 뭐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시장들이 새로운 시장들이 개화되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목을 끌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지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 K배터리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면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또 한번 상승을 시작할 텐데요. 전고점을 탈환하러 갈지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대비해서는 주가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 당장 다음 달이다 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주가를 올리는 것을 막고 있는, 그리고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추후에 이제 2차 전지에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빠지는지는 이제 내년 중간 선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 이슈에 맞춰서 또 2차 전지의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간히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매도는 아니고 이제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매집을 계속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